당신은 끔찍한 쥐새끼야. 백만장자 사장님의 결혼식에 당신과 함께 가는 게 창피해. 집에나 앉아있고 나를 망신시키지 마. 남편은 알리나의 얼굴에 이 말을 내던졌지만 저녁이 자신의 안락했던 삶의 종말이자 그가 몇 년 동안 짓밟으려 했던 여인의 놀라운 도약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선물을 준비할지, 그리고 도시의 모든 상류층이 보는 앞에서 누가 자신의 코앞에서 그녀를 빼앗아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짓눌린 전업주부가 어떻게 밤의 여왕이 되어 자신의 행복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녀를 모욕했던 자가 어떻게 마땅한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알리나는 현관의 희미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래전, 15년 전쯤, 그곳에는 불타는 눈과 금빛 머리칼을 가진 쾌활한 소녀가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거울 속에는 생기 없는 눈빛, 눈 밑에 다크서클, 그리고 입가에 일찍이 생긴 주름으로 지친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소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녀는 가을비의 물방울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끝없는 나날 속에서 녹아 사라져 버렸다. 집, 두 아이, 표도로와 베라. 그들의 학교, 끝없는 학원, 숙제, 온 가족을 위한 요리, 청소, 세탁.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세상이 되었고 꿈과 소망을 밀어내버린 유일한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남편 이고르는 이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고 혹은 알아차리고 싶지 않은 듯했다. 그에게 그녀의 노고는 당연한 것,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의무였다. 반면 그는 그녀의 외모를 꼬집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당신은 변했어, 알리나. 그는 역겹다는 듯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를 갈았다. 그냥 쥐새끼야, 끔찍한 쥐새끼. 당신을 보는 것조차 불쾌해. 이 말에 알리나는 속이 움츠러들었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그녀가 그에게 무엇을 반박할 수 있었을까? 자신을 위해 쓸 자유시간이 단 1분도 없다는 것을? 식료품 외에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산 것이 언제인지 잊었다는 것을? 한밤중까지 그의 셔츠를 다림질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 모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므로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잔다는 것을? 어차피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일하고 있으므로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걱정은 그저 삶의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고 여겼다. 이고르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시에 상사, 대형 건설 회사의 사장이 결혼하는 것이었다. 결혼식은 성대한 잔치로 계획되었다. 도시 외곽의 고급 클럽, 수백 명의 하객,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일 예정이었다. 이고르는 패닉 상태였고 이 패닉은 차가운 경멸의 물바가지로 알리나에게 쏟아졌다. 거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그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소리쳤다. 모두가 잡지 표지에 나오는 아내들처럼 진짜 모델들, 관리를 잘 받은 다이아몬드를 한 여자들과 함께 올 거라고. 그런데 나에게는 누가 있어? 당신, 끔찍한 쥐새끼. 당신과 함께 가는 게 창피해.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킬 거라고, 알아? 알리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다이아몬드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약간의 따뜻함과 존중을 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사치였던 것 같다. 나는 당신과 같이 가지 않을 거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생각도 하지 마. 당신이 아프다고 말할게. 집에나 앉아 있어. 그게 모두에게 최선이야. 그는 이 말을 뼈다귀처럼 던지고 문을 쾅 닫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알리나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았다. 모욕이 너무 강렬해서 숨이 막혔다. 그녀는 단지 예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쥐새끼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야 할 치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울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 때문에 울었다. 불타는 눈을 가졌던
그러나 말 없는 그림자로 변하도록 잔인하게 배신했던 그 소녀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녀는 언제까지 더 참을 수 있을까?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굴욕을 견뎌야 할까? 반격의 시작. 일주일 내내 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알리나는 모든 의지를 모아 남편에게 이해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이것이 굴욕적이며 자신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갈 권리가 있고 결국 자신이 그의 아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고르는 단호했다. 그들의 대화는 매번 싸움과 그의 승리 선언으로 끝났다. 당신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어느 순간 알리나는 거의 포기했지만 잠자리에 들 아이들을 눕히며 딸 베라가 인형의 드레스를 부드럽게 매만지는 것을 보고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여자가 발에 밟히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건가? 이 생각이 그녀를 강타했다. 아니, 이제 충분해. 다음 날 그녀는 얼음장 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이고르에게 다가갔다. 나, 이 결혼식에 갈 거예요, 이고르.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만약 당신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나 혼자 갈 거고 당신 상사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할 거예요. 이고르는 그 뻔뻔함에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가 침묵하고 모욕을 삼키는 것에 익숙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강철 같은 결의를 보았고 그녀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상사의 결혼식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경력의 몰락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 당신이 이겼어. 하지만 나에게 조건이 있어? 뭐예요? 알리나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택시를 타고 따로 올 거야? 그리고 시작할 때 오지 말고 한참 늦게 사람들이 다 모이고 술을 마시고 긴장이 풀린 후 2시간쯤 뒤에 와 조용히 들어와서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고 당신의 등장이 눈에 띄지 않도록 아무도 당신을 눈치채지 못하게 노력해. 알겠어. 이것은 또 다른 굴욕이었다. 목구멍에 울컥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알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굴욕적인 조건이 있더라도 그녀는 그곳에 갈 것이다. 이고르가 출근하자마자 알리나는 안락 의자에 쓰러졌다. 힘이 그녀를 떠났다. 그녀는 공허하고 부서진 느낌이었다. 기계적으로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가장 친한 친구 마리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리샤, 안녕. 그녀가 간신히 말할 수 있었고 목소리가 배신감에 떨렸다. 도시 최고의 살롱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는 마리나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알리샤, 무슨 일이야? 이고르가 또? 알리나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결혼식에 대해, 쥐새끼에 대해, 굴욕적인 조건에 대해. 마리나는 묵묵히 들었고 알리나는 전화선 너머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알았어. 발리나가 말을 마쳤을 때 마리나가 말했다. 다 이해했어. 어디 가지 마. 지금 우리가 갈게. 우리, 알리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랑 스베트카. 기다려. 스베틀라나는 그들의 세 번째 친구였다.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녀는 패션 부티크에서 바이어로 일했고 완벽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친구들은 학창 시절부터 우정을 이어왔고 항상 서로를 지지했다. 그들은 이고르가 그들의 사랑스러운 알리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에게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한다고 수백 번이나 말했었다. 하지만 알리나는 그가 변할 것이라고, 그가 자신을 사랑했던 때를 기억할 것이라고 계속 희망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거대한 화장품 가방을 든 마리나와 옷 커버 몇 개를 든 스베틀라나가 서 있었다. 자, 전사여. 눈물 닦아 에스베타가 문 앞에서 명령했다. 신데렐라 작전을 개시한다. 우리는 단지 당신을 무도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며 모든 왕자들이 목을 삐끗하게 만들 것이고 당신의 남편은 후회하도록 만들 거야.
마리나가 알리나를 안았다. 아가씨, 우리가 당신이 어떤 쥐새끼인지 보여줄게. 당신은 우리에게 여왕이야. 단지 잠시 잊었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상기시켜 줄게.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다. 스베틀라나가 옷 커버의 지퍼를 열었고 알리나는 숨을 헐떡였다. 옷걸이에는 호화로운 이브닝 드레스들이 걸려 있었다. 밤하늘 색에 흐르는 실크 드레스 하나는 별처럼 반짝이는 작은 크리스탈로 수놓아져 있었다. 다른 하나는 비대칭적인 재단과 대담하면서도 우아한 슬리드 있는 정교한 에메랄드색이었다. 세 번째는 구름처럼 가볍고 공기 같은 파우더 핑크색이었다. 이건 디자이너 제품이잖아요. 알리나가 속삭였다. 당신을 무명 드레스 입혀서 보낼 줄 알았어. 스베타가 비웃었다. 입어봐. 알리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동안 마리나는 이미 커피 테이블 위에 자신의 보물들을 펼쳐놓았다. 브러쉬, 팔레트, 튜브, 병들. 먼저 마스크, 그 다음 베이스. 그녀가 일하는 듯 말했다. 피부가 속에서부터 빛나도록 영양을 줘야 해. 오스모키 아이를 할 건데 공격적이지 않고 그윽하게 해서 당신 눈의 깊이를 강조할 거야. 그리고 입술은 촉촉한 베리 색으로 할게. 알리나는 인형처럼 그들에게 순종했다. 그녀는 마리나가 그녀의 얼굴에 마법을 부리는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고 스베타는 이미 선택한 에메랄드색 드레스에 어울리는 얇은 스틸레토 힐과 우아한 클러치를 고르고 있었다. 그 다음 그들은 그녀의 머리를 손봤다. 복잡한 헤어스타일은 없었다. 그들은 단순히 윤기를 위한 특별한 샴푸로 머리를 감기고 어깨 위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크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스타일링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친구들은 그녀를 침실의 큰 거울 앞으로 데려갔다. 이제 봐. 알리나는 눈을 들어 멈췄다. 거울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낯선 여인이었다. 아니,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바로 그 소녀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성숙해지고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자신감 있고 더 화려해진 모습이었다. 스모키 섀도우로 강조된 깊은 녹색 눈은 끝없이 깊어 보였다. 완벽한 피부는 건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드레스는 얇은 허리와 아름다운 엉덩이 라인을 강조하며 맞춘 것처럼 딱 맞았다. 그녀는 놀라웠다. 자, 쥐새끼, 마리나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알리나는 천천히 드레스의 실크 천 위로 손을 쓸어내렸다. 아주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이 지친 전업주부가 아니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어깨를 펴고 그녀의 눈빛에 잊고 있던 불꽃이 되살아났다. 고마워, 얘들아. 그녀가 속삭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스베타가 답했다. 그냥 가서 모두를 정복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봐야 그가 어떤 보물을 잃을 뻔했는지 알게 해. 그리고 이 느낌을 기억해.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이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게 두지 마. 친구들은 그녀를 위해 비즈니스 클래스 택시를 불렀다. 알리나가 계단을 내려갈 때 아들 표도르가 아이 방에서 내다보았다. 엄마, 그가 놀라며 소리쳤다. 엄마는 만화 속 공주님 같아요. 알리나는 그에게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마워, 내 아가. 엄마는 하룻밤 동안 무도회에 가야 해. 그녀는 차에 탔고 그녀의 심장은 흥분과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그녀는 단지 결혼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밤의 여왕. 도시 외곽의 클럽은 불빛의 바다와 라이브 음악 소리로 알리나를 맞이했다. 호화로운 차들이 넓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정문에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숙녀들과 엄격한 정장을 입은 그들의 동반자들이 계속해서 도착했다. 알리나는 남편의 굴욕적인 조건을 지키기 위해 운전사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기 위해 깊게 숨을 쉬었다. 떨림이 너무 강해서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그녀는 스베타의 말을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가서 모두를 정복해. 그녀는 운전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돌이 깔린 길을 따라 천천히 정문으로 걸어갔다. 높은 굽이 돌판 위에서 자신감 있게 소리를 냈다. 실크 드레스는 걸을 때마다 흐느적거렸고 시원한 저녁 공기는 뜨거워진 피부를 기분 좋게 식혀주었다. 그녀는 입구 경비원들과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운전사들의 시선을 느꼈는데 그 시선들은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대리석과 금박으로 장식된 홀로 들어섰다. 내부 깊은 곳에서 목소리의 웅성거림, 웃음, 그리고 유리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고르가 명령한 대로 축제는 한창이었다. 눈에 띄지 않게 등장하기에 완벽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계획은 그녀가 연회장 문턱을 넘는 바로 그 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곳은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으로 가득 찬 높은 천장과 파노라마 창문이 있는 거대한 홀이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이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활발하게 대화하고 샴페인을 마시며 정교한 전체 요리를 맛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웅성거리고 웃고 울리는 벌집 속으로 알리나가 들어섰다. 처음에는 한 명이, 그 다음 두 명이, 세 명이 그녀에게 돌아섰고 이내 대화와 웃음을 집어삼키는 침묵의 물결이 홀 전체를 휩쓸었다.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고요함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 돌아보았다. 남자들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손에 든 잔과 함께 얼어붙었다. 여자들은 그녀의 드레스, 머리 모양, 메이크업을 평가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질투하는 시선으로 따라다녔다. 순식간에 알리나는 모두의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과장 없이 그녀는 이 축제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 중 한 명이었다. 친구들이 만들어낸 그녀의 모습은 완벽했다. 군더더기 없이 요란하지 않고 오직 정교함, 품위, 그리고 놀라운 솜씨로 강조된 타고난 아름다움뿐이었다. 이고르는 동료들과 축제의 주인공인 신랑, 그의 상사이자 친구인 안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는 활발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몸짓을 하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 그 역시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원인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알리나의 눈빛과 마주쳤고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다.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충격이 읽혔다. 그는 이 눈부신 미녀, 모든 시선이 꽂힌 이 여왕이 자신의 아내, 자신이 늦게 와서 눈에 띄지 않게 살금살금 들어오라고 보낸 바로 그 쥐새끼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알리나가 이고르의 아내라는 것을 아는 손님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이고르의 아내, 알리나라고? 말도 안 돼. 세상에, 쥐새끼라더니. 보물을 숨기고 있었네. 나 그녀를 몇 번 봤는데 전혀 몰랐어. 환상적이야. 이 말들이 이고르에게까지 들려왔고 그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색으로 변했다. 그는 충격에 빠졌고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그가 완전한 바보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는 그녀가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지만 정반대의 효과를 얻었다. 그녀는 이 저녁의 가장 큰 별이 되었다. 결정적인 만남. 알리나는 내면에서 모든 것이 떨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천천히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남편을 찾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걸으며 지시받은 대로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서 빈자리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다. 실례합니다. 옆에서 부드러운 저음의 기분 좋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당신께 소개받을 영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리나는 돌아섰다. 옆에는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은 키 크고 매력적인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짙은 머리카락에는 관자놀이에 약간의 흰머리가 있었고 똑똑하고 통찰력 있는 눈에는 진정한 흥미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두 잔의 샴페인을 들고 있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레프입니다. 저는 우리 신랑 안톤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는 말하고는 샴페인 한 잔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알리나, 그녀는 잔을 받으며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우연히 그의 손가락에 닿았고 그녀는 기분 좋은 따뜻함을 느꼈다. 알리나, 그는 이름을 맛보듯 천천히 반복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성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이라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이 이 홀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마치 한 줄기의 빛 같습니다. 알리나는 자신의 뺨에 홍조가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런 말을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심지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잊었다. 당신은 부끄러워하는군요. 레프가 미소 지었다. 그것이 당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제 남편이 여기 있어요. 알리나는 대답하며 붉어진 얼굴로 자신들을 노려보는 이고르가 서 있는 쪽을 흘끗 보았다. 아, 그렇군요. 레프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이고르에게 잠시 멈췄다. 이상하네요. 저에게 이런 아내가 있다면 저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제 옆에서 놓아주지 않을 텐데.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혼자 지루해하도록 내버려 두는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저녁 내내 레프는 알리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다. 그는 대기업 사업가였고 여행을 많이 다녔으며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알리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는 똑똑하고 신사적이었으며 세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의자를 당겨주고 전체 요리를 가져다주고 샴페인을 따라주었으며 끊임없이 칭찬을 했다. 얄팍함이 없는 세련되고 우아한 칭찬들이었다. 그는 너무나 진심 어린 감탄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알리나는 녹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들에 대해 오랫동안 포기했던 취미인 그림 그리기, 프랑스 영화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들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질문을 했으며 그녀의 의견에 관심을 보였다. 알리나는 어깨가 펴지고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웃었고 농담을 했으며 자신이 이렇게 생기 있고 흥미롭고 매력적이라고 느낀 것이 몇 년 만인지 깨달았다. 이고르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고 분노, 질투,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동료들이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빈정거렸다. 이야, 이고르, 당신 정말 비밀 요원이네. 이런 아내를 숨기고 있었다니. 미인이야. 그는 억지로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그는 그의 알리나, 그의 쥐새끼가 다른 남자 옆에서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그와 함께 있을 때는 결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레프 오를로프, 그들의 사회에서 가장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었다. 이고르가 항상 그의 지인임을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노골적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구애하고 있었고 그녀는 전혀 싫지 않은 듯했다. 최후 통첩. 저녁의 절정은 슬로우 댄스였다. 아름다운 서정적인 멜로디가 연주되었다. 댄스를 신청해도 될까요? 알리나, 레프가 손을 내밀며 조용히 물었다. 알리나는 잠시 망설이며 남편을 보았다. 이고르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검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레프의 따뜻하고 격려하는 눈을 바라보았고 결심했다. 기꺼이요. 그는 그녀를 홀 중앙으로 이끌었다. 그는 훌륭한 파트너였다. 자신감 있게, 그러나 부드럽게 리드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놓였고 알리나는 돌담 뒤에 있는 것처럼 안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그의 값비싼 향수의 미묘한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들이 춤을 추는 동안 알리나에게는 그 외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음악과 이 춤이 그녀를 모든 모욕과 상처로부터 멀리 데려가도록 허용했다. 춤이 끝났을 때 홀은 박수갈채로 터져나왔다.
신랑 신부, 안톤과 그의 신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레바, 당신은 언제나처럼 이 저녁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차지하는군요. 안톤이 웃었다. 알리나, 당신은 오늘 정말 눈부십니다. 이고르, 내 친구,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자랑스러워해야 해. 이고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네,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알리나의 팔꿈치 위를 잡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팔을 너무 세게 쥐어서 그녀는 아픔을 느꼈다. 그녀에게 축제는 이 순간 끝났다. 결정적인 대화. 집으로 가는 길은 억압적인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고르는 운전대를 꽉 잡고 턱을 깨물어서 광대뼈가 움직이는 채로 차를 몰았다. 알리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밤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법 같은 저녁의 흥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씁쓸한 뒷맛과 피할 수 없는 폭풍에 대한 불안한 기다림만 남았다. 그녀는 남편을 너무 잘 알았다. 그의 침묵은 어떤 시끄러운 싸움보다도 더 무서웠다. 그것은 곧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질 허리케인 앞의 고요함이었다. 그들이 아파트 문턱을 넘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허리케인이 시작되었다. 자, 만족해. 이고르가 넥타이를 찢어내며 씩씩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의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당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어. 나를 망신시켰잖아. 망신시켰다고요? 알리나가 아직도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되물었다. 내가 뭘로 당신을 망신시켰나요, 이고르? 내가 짓눌린 허수아비처럼 보이지 않아서. 아니면 당신이 모든 남자에게 꼬리를 쳤기 때문이야. 그가 소리쳤다. 당신은 그 오를로프 앞에서 꼬리를 쳤잖아. 나는 당신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당신을 만지는지 봤어. 당신이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얼마나 쉬운 여자처럼 보이는지 보여주기로 결정한 거야? 자신이 여왕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는 그녀에게 다가섰고 알리나는 등 뒤에 벽이 닿을 때까지 뒤로 물러섰다. 더럽고 부당한 비난의 물결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감탄의 말 한마디도, 자신의 말에 대한 후회 한 방울도 없었다. 오직 분노, 질투, 그리고 시기심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승리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쥐새끼가 갑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남자의 관심을 끄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상처 입은 자아는 복수를 요구했다. 저는 그냥 춤을 췄을 뿐이에요. 이고르 그녀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꼬리를 친 게 아니에요. 그는 단지 저에게 예의를 갖췄을 뿐이에요. 예. 그가 그녀의 얼굴에 비웃었다. 그는 눈으로 당신 옷을 벗겼어. 그리고 당신은 기뻐했지. 그렇게 꾸미고 화장하고. 당신은 비싼 드레스를 입으면 쓸모없는 전업주부이기를 멈춘다고 생각해? 당신은 쥐새끼였고 여전히 쥐새끼야. 그저 예쁜 포장지에 쌓여 있을 뿐이지. 그리고 당신의 자리는 집, 부엌키지 사교 모임이 아니야. 이 말은 알리나에게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다. 오랫동안 현악기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녀의 내면의 무언가가 귀청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저녁 내내 그녀는 자신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흥미롭다고 느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했지만 이제 남편은 단번에 이 연약한 부활의 싹을 짓밟고 그녀를 다시 굴욕과 불확실성의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평온한 경멸만이 있었다. 네, 이고르, 저는 전업주부예요. 그녀는 스스로도 낯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이 경력을 쌓는 동안 수년 동안 당신에게 안락함을 만들어주고 당신의 아이들을 키우고 당신의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한 사람이에요. 저는
당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잊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위해 기뻐할 줄도 몰라요. 당신은 단지 굴욕을 주고 모욕할 줄만 알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약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아내가 쥐새끼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볼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 옆에서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즉시 눈에 띌 테니까요. 이고르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침묵, 그녀의 눈물에 익숙했지만 이 얼음장 같은 평정심과 파괴적인 진실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뭐라고 했어?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다 들었어요. 알리나는 벽에서 몸을 밀어내고 그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이 저를 이렇게 대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녀는 문을 닫고 거친 숨을 쉬며 문에 기대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그에게 반격했다. 그리고 그녀는 두려웠지만 두려움과 함께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수년 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쌓았던 벽이 무너졌다. 여왕의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알리나는 클러치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하나를 발견했다. 레프가 작별 인사를 할 때 은밀하게 그녀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레프 오를로프와 전화번호.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어젯밤 남편의 말, 그의 분노를 떠올렸다. 진정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오래전의 허구, 두 낯선 사람의 동거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었고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가슴 졸이며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썼다. 레프, 알리나입니다. 어젯밤 감사했습니다.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알리나, 당신이 문자를 보내줘서 행복합니다. 저는 밤새 당신 생각만 했습니다. 전화해도 될까요? 그들의 소통은 짧은 메시지로 시작하여 긴 전화 통화로 발전했다. 레프는 결혼식에서 보인 모습 그대로였다. 세심하고 배려심 깊고 똑똑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들었다. 그는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꿈, 그녀가 그림 그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그녀를 지지하고 칭찬하며 그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알리나 우 그녀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오래된 정물화 사진을 보냈을 때 그가 말했다.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당신은 발전해야 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감과 힘을 되찾도록 도왔다. 그는 그녀가 아름답고 똑똑하고 흥미롭다고 말했고 너무나 진심으로 말했기 때문에 알리나는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유 없이 웃기 시작했고 아침에 옷을 고르면서 콧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은 이러한 변화를 눈치챘다. 엄마는 정말 명랑해졌어요. 어느 날 딸 베라가 말했다. 이것이 최고의 칭찬이었다. 이고르 역시 변화를 눈치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했다. 그는 알리나가 끊임없이 누군가와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집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더욱 의심 많고 화를 잘 내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통제하려고 했고 신문하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알리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그에게 반격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집은 냉전의 전장으로 변했다. 한 달 동안의 비밀스러운 소통 끝에 레프는 만날 것을 제안했다. 그냥 커피 마셔요. 알리나, 친구로서요. 그녀는 동의했다. 그들은 도심의 아늑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약 꽃다발을 들고 왔다. 그는 여전히 그 감탄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알리나는 수년 만에 완벽하게 행복하고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고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고르와 함께하는 자신의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날 저녁,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고르가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이고르,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혼. 당신이. 두 아이를 데리고 누가 당신을 필요로 하겠어? 그 바람둥이 말이야? 그가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 그는 당신과 놀다가 버릴 거고 당신은 나에게 다시 기어 들어올 거야. 두고 봐. 설령 그렇다 해도 알리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가 낫겠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가장 필요한 물건과 아이들의 물건이 든 작은 가방을 챙기고 마리나에게 전화했다. 친구들은 20분 후에 도착했다. 스베타가 그녀가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을 돕는 동안 마리나는 이고르 앞에 섰다. 이고르, 그녀는 그의 얼굴에 대고 말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잃었어.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많이 후회하게 될 거야. 알리나는 15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표도르와 베라의 손을 잡고 새로운, 알려지지 않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삶을 향해 문 밖으로 나섰다. 공주와 왕, 그리고 파멸.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알리나는 아이들과 함께 잠시 마리나의 넓은 아파트에서 가장 큰 방을 내어준 마리나에게로 이사했다. 표도르와 베라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엄마가 마침내 더 차분하고 행복해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그것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더 이상 아빠의 고함이나 밤에 엄마의 눈물이 없었다. 대신 엄마의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조용한 저녁이 있었다. 레프는 그녀의 결정을 알고 나서 알리나를 놀라운 배려로 감쌌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즉시 자신에게 이사오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도왔다. 그는 그녀를 위해 최고의 이혼 변호사를 고용했고 변호사는 모든 문서를 능숙하게 작성하고 알리나와 아이들의 양육비와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었다. 아내의 떠남과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할 전망에 분노한 이고르는 소란을 피우고 위협하려고 했지만 변호사의 뚫을 수 없는 전문성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레프는 진정한 남자처럼 행동했다. 그는 표도르와 베라를 만났고 그것을 신중하고 섬세하게 했다. 그는 비싼 선물로 그들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들과 시간을 보냈고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표도르와 함께 축구를 보러 갔으며 베라가 거대한 인형의 집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그는 그들을 성인처럼 대했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함과 관심을 박탈당했던 아이들은 빠르게 그에게 끌렸다. 그들은 레프가 옆에 있을 때 엄마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고 그를 그들의 새로운 행복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지지와 자유를 얻은 알리나는 활짝 피어났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녀를 묶었던 보이지 않는 갑옷을 벗어던진 듯했다. 레프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그래픽 디자인 강좌에 등록했다. 오랫동안 일상적인 문제의 무게 아래 묻혀있던 그녀의 타고난 미적 감각과 그림에 대한 재능이 마침내 빛을 발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배웠고 뛰어난 프로젝트를 만들며 강사들을 놀라게 했다. 몇 달 후, 레프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는 성대한 의식을 열지 않았다. 단지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모두 함께 아늑한 시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우아한 반지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알리나, 저는 당신을 첫눈에 사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이들을 제 아이들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퓨도르와 베라는 기쁨에 소리쳤고 알리나는 행복의 눈물을 참지 못하고 별표네 별표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알리나가 항상 꿈꾸던 정원이 있는 큰 시골집을 샀다. 모두가 자신의 방을 가졌고 알리나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르는 창문이 있는 밝고 넓은 작업실을 가질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레프는 사랑하는 남편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버지임이 입증되었다. 그는 퓨도르의 숙제를 확인하고 넥타이 매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베라와는 저녁마다 동화를 읽었다. 그는 알리나가 꿈꿀 수도 없었던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들 모두를 감쌌다. 곧 그녀는 과정을 마치고 그녀의 재능을 인정받는 대형 광고 대행사에 취업했다. 그녀는 성공하고 자신감 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여성이 되었다. 마땅한 대가. 그렇다면 이고르는 어땠을까? 알리나가 떠난 후 그의 삶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처음에는 으스대며 모두에게 자신이 그 배은망덕한 여자를 쫓아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빨리 깨달았다.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는 구겨진 셔츠로, 집밥은 슈퍼마켓의 즉석식품으로 바뀌었고 완벽하게 깨끗했던 아파트에는 혼란과 먼지가 자리 잡았다. 그는 알리나가 단순한 쥐새끼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안녕을 지탱하는 기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너무나 잔인하게 파괴한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알리나가 레프 오를로프에게 갔다는 소문은 그들의 공동사회에서 빠르게 퍼졌다. 직장에서 이고르를 바라보는 시선은 비웃음과 경멸로 바뀌었다. 그의 상사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안토는 레프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들은 후 이고르를 불러서 대화했다.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어. 이고르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항상 당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사소한 폭군으로 판명되었어. 당신은 당신에게 평생을 바친 여자를 모욕했어. 당신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나는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수 없어. 이것은 충격이었다. 이고르는 상사와 동료들의 존경을 잃었다. 그는 중요한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 그는 점점 덜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그의 경력은 카드하우스처럼 무너졌다. 그는 짜증을 잘 내게 되었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1년 후 그는 반복적인 업무 불이행으로 해고되었다. 명성 높은 직장과 익숙한 삶의 수준을 잃은 그는 빠르게 몰락하여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낙오자로 변했다. 몇 년 후 그는 우연히 도시에서 그들을 보았다. 알리나, 레프, 그리고 아이들이 카페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잡지 표지에서 나온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 알리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레프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이고르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어떤 보물을 잃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통함과 때늦은 후회가 그를 덮쳤다. 그는 다가가서 무언가를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저 거리 반대편에 서서 그들이 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실수와 파괴된 삶과 홀로 남겨졌다. 정의는 잔혹하지만 승리했다. 알리나는 굴욕과 고통을 겪고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을 얻었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자는 고독과 망각이라는 마땅한 대가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하셔서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항상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